38번부터 39번까지 문장 삽입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 삽입은 어떻게 푼다? 순서와 마찬가지로 주어진 문장을 소재 정렬시켜 주시면 되는데, 소재 정렬은 어떻게 시킨다? 주어진 문장하고 앞과 뒤가 가장 잘 연결되는 곳에 넣어주시면 된다. 혹은 멀쩡하게 잘 있던 문장을 그냥 똑 떼왔으니까 뭐가 발생하기도 한다? 단절이 발생하는 부분이 생기기도 한다. 그래서 소재 정렬 혹은 단절로서 문장 삽입을 풀어주시면 된다. 주어진 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가 다 써버리진 않는 한 복사본을, 뭐 하기 전에 이 과정을 끝내기 전에 복사본을 다 써버리지 않는 한 너는 알게 될 것이래. 내가 충분한 숫자, 나눠줄 충분한 숫자를 내가 갖고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된대. 자, 일단 첫 번째, 이 글의 내용적으로 보면은 내가 복사본을 다 안 써버리면 이게 충분하겠구나 라는 걸 깨닫는데, 그러니까 얘는 뭔가 충분하구나, 복사본이 충분하구나, 이런 내용이고, 그러면 이런 내용과 앞뒤로 가장 잘 연결되는 곳에 이 문장이 들어갈 텐데, 이 문장에 큰 힌트가 하나 있죠. 뭐다? This process. 이러한 과정이래, 이러한 과정. 자, 이 과정이 끝나기 전에 복사본이 다 소모되지 않으면 충분한 거래. 그럼 이 과정이 뭔지가 당연히 앞에 나와야겠죠. 그러니까 아주 큰 힌트인 this process가 있으니까 이거를 최대한 활용을 하면서 주어진 문장 앞에는 어떤 과정이 나오겠구나, 그 다음에 내용적으로는 복사본이 충분하다 내용이 나오겠구나, 이 두 가지를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글을 읽으시면 된다. 그래서 글을 바로 보시면 우리는 때때로 해결 안 될 숫자 문제를 거의 그것을 깨닫지도 않고, 숫자 문제가 나왔네. 숫자 문제니까 뭔가 이게 그 충분한 양과 관련된 소재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앞에 과정 안 나왔죠? 과정 안 나왔으니까 1번 지우고, 예를 들어서 가정해보래. 내가 수행하고 있대, 미팅을. 그 다음에 너가 확실하길 원한대. 뭘 확실하냐면은 모든 사람이 의제 혹은 안건에 대한 복사본을 다 가져야 된다 라는 걸 내가 확실하게 해야 된다 라고 가정을 해보지. 자, 뭐도 나왔다? 카피라는 소재까지도 등장하게 되었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이 문장에서도 과정이라고 할 만한 게 나오나? 자, 그냥 머릿속으로 내가 이제 회의하고 나 얘네한테 복사본 나눠줘야 돼 라는 그 상황을 생각을 해보래. 과정 나오나? 과정? 안 나오니까 2번도 들어갈 수가 없는 게 되겠다. 계속 읽어보면은 너는 이것을 다룰 수가 있대. 그러니까 모든 사람한테 복사본을 나눠줘야 돼 라는 걸 해결할 수가 있대. 뭐 함으로써? 각각의 복사본에다가 차례차례로 라벨링, 즉 이름을 붙인대. 어떻게? 이니셜을 붙임으로써. 누구한테? 참석한 사람들의 이니셜을 차례대로 핸드아웃에다가 붙이면서 혹은 적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자, 과정이라고 할 만한 게 나오나요? 의심되는 게 하나가 나왔다. 어디죠? 이 부분이죠. 자, 뭐한데? 핸드아웃 하나하나에다가 각각 이 사람의 이니셜을 적는데 어떤 행위이고, 이게 바로 과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죠. 라벨링을 하나하나씩 붙이는 과정. 자, 이게 과정일 것 같으니까 뭔가 붙여서 해석을 한 번 더 해보면, 자, 모든 사람들한테 핸드아웃을 나눠줘야 돼.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뭐 한대? 차례차례 내가 나눠줄 복사본 위에다가 나눠줄 사람들의 이니셜을 적는데, 그래서 이 과정을 해결하기 전에 복사본이 다 소모되지 않는다면 난 어떻게 할 수 있대? 내가 충분한 양을 갖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된대. 자, 연결이 된다 안 된다? 연결이 되는 것 같다. 그래서 3번이 가장 유력하구나 지금까지는 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어쨌든 라벨링을 하는 이 과정이 끝나기 전에 복사본이 안 떨어지면 나는 이름은 다 적었는데 아직 복사본이 남았네, 충분하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고, 그 3번 뒤를 읽어보면은 너는 그때 이러한 문제를 해결했대. 뭐 하지 않고? 산수에 의존하지 않고, 또 명시적으로 숫자 안 세고도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대. 자, 다시 주어진 글에서 이 과정 하기 전까지 복사본 안 끝내면 나 뭐 한다고? 충분한 숫자가 있구나 라고 알게 된대. 자, 내가 뭐 했대? 이 문제를 해결했대. 자, 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건 결국 나한테 뭐가 있다는 거야? 충분한 넘버가 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주어진 문장하고 3번 뒤의 문장이 충분한 양이다라는 소재로도 연결이 된다.
앞에는 과정을 나타내는 것 같은 뭐 라벨링을 한다라는 행위가 나왔고 뒤에서는 충분하다라는 양의 소재가 연결이 되니까 어디가 3번이 가장 유력하겠구나라고 3번을 적으시면 되겠다. 그 답은 3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고 그냥 뒤에 계속 읽어보면은 일단 4번 앞에 명시적으로 숫자도 안 세고 산수에 의존하지 않고도 이런 문제를 해결했대. 자, 일단 여기서도 과정이 나왔나? 과정이 안 나왔으니까 4번도 당연히 들어갈 수가 없겠고 마지막으로 읽어보면은 숫자가 이때 작용하는 우리한테 여기에 어쨌든지 우리한테 작용하는 숫자가 있대. 그 다음에 그 숫자들은 정확한 비교를 하게 한대. 뭐에 대한 비교? 하나의 집단과 또 다른 집단의 비교를 하게 해준대. 뭐일지라도 그 숫자인데 집단을 구성하는 숫자가 전체적으로 다른 특징을 가질 수가 있어. 그래도 뭐 한다고? 두 개를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게 해준다고. 여기서 그러하듯 어떤 것이야? 하나의 집단은 사람이고 다른 집단은 종이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종이라는 거랑 사람이라는 이 두 가지의 요소로 우리가 숫자를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종이가 10개가 있어. 사람이 8명이 있어. 자, 얘는 사람이라는 특징, 얘는 종이라는 특징. 특징이 완전히 달라. 사람이라는 집단의 숫자, 종이라는 집단의 숫자가 마찬가지로 우리한테 뭐한다? 영향을 끼친다. 어쨌든 이렇게 영향을 끼치는데 이거 숫자를 굳이 종이는 10개, 사람은 8명이라고 센다 안 된다? 안 센다. 그냥 뭐만 한다? 복사본에 이름만 적으면 된다. 라는 게 그냥 이런 내용이겠고 자 4번 뒤에 이 부분에서도 과정이라고 할 만한 게 나왔나? 이거 그냥 설명하는 거죠. 종이랑 사람이라는 게 있고 종이랑 사람이라는 숫자가 있다. 근데 이것들이 우리한테 작용을 하고 이 상황에 영향을 미친다 정도의 내용이지 과정 얘기는 마찬가지로 안 나왔다. 즉 5번도 안 되겠죠. 즉 과정이라고 받을 만한 말은 어디밖에 안 나왔다? 이 라벨링이라는 부분밖에 안 나왔다. 답은 몇 번이 된다? 3번이 된다. 3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어진 글부터 읽으면 오히려 그것은 자연적으로 혹은 자연스럽게 발달했대. 왜냐면은 특정한 장치가 발견되었대. 실질적으로 작동도 하고 유용하다라고 발견되었기 때문이래. 일단 얘도 마찬가지로 소재로 보면은 특정한 장치가 workable useful 하기 때문에 그게 자연적으로 발생했대. 그러니까 뭔가 자연스럽게 발달을 했다라는 내용이 나올 거고 또 이게 뭐가 돼? 실용적이고 유용하다. 대충 이런 소재랑 연결되는 곳이 있으면 주어진 문장이 들어갈 곳이고 38번과 마찬가지로 39번에도 엄청나게 힌트를 주는 단어가 나왔다. 뭐죠? rather, 오히려라는 단어다. 자, 우리 rather이라는 게 은근히 삽입 문장에서 자주 나왔기 때문에 이 rather의 특징을 알고 계시면 문제를 풀 때 좋다라는 거. 자, 일단 rather의 특징이 뭐냐? 자, 이런 거죠. 그는 잘생기지 않았어. rather, 오히려 못생겼어. 자, 이런 구문일 때 우리가 뭘 사용하게 된다? rather를 사용하게 된다. 다시, 그는 잘생기지 않았어. 오히려 못생겼어. 자, 혹시 rather의 특징이 보이나요? 자, 잘생기지 않았다라는 것과 못생겼다라는 건 어쨌든지 내면적으로 보면 어떤 의미다? 같은 의미다. 같은 의미. 즉 rather는 앞과 뒤에 어떤 말이 나온다? 본질적으로 같은 의미가 나온다. 하지만 어떤 어휘가 쓰여지는지를 보면은 자, 못생겼어의 반대말이 뭐죠? 잘생겼다죠. 그 다음 뒤에 뭐가 붙어? 부정이 붙는다. 다시 정리하면은 rather이라는 말은 뒤에 나온 말과 반대말 플러스 뭐가 나온다? 부정이 나온다라는 특징이 있다. 그러면 rather 뒤에 어떤 내용이 나왔죠? 그게 적용 가능하고 실용적이기 때문에 뭐 했대? 자연스럽게 발달했대. 다시 뭐라고? 자연스럽게 발달했다. 그러면 rather 앞에는 어떤 말이 나와야 된다고? 자연스럽게 반대말인 뭐 부자연스럽다 혹은 인위적이다 라는 말이 나오고 뒤에 뭐가 나와야 된다? 부정적인 말이 나와야 된다. 즉 rather 앞에는 어떤 말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것은 인위적으로 발달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연스럽게 발달했다. 혹은 그것은 부자연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연스럽게 발전했다. 라는 말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러니까 우리는 whether 앞에 어떤 말이 나올 거라고 예상할 수가 있어? 부자연스럽게 발달하지 않았다 혹은 인위적으로 발달하지 않았다 정도의 내용이 나올 거라고 유추할 수 있다. 근데 물론 whether의 특징이 아직 익숙하지 않고 또한 이 구문을 보자마자 이런 말이 아직 떠오를 정도로 whether에 익숙하지 않다라면 그냥 어떻게 하면 된다? 각 문항마다 그냥 whether이라는 단어를 넣어주시면 된다. 자, whether이라는 말은 굉장히 좀 톡톡 튀어서 whether이라는 말을 넣었을 때 앞과 뒤가 연결이 안 되면 굉장히 부자연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런 특징을 안다면 바로 답을 찾을 수가 있겠지만 이런 특징을 모른다면 그냥 뭘 해라? whether이라는 말을 그냥 각 문항에 집어넣어라. 그럼 자연스럽게 부자연스러운 곳에서는 딱 티가 나게 된다. 어쨌든 이런 내용을 정리한 상태로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은 영화는 문법이 없대. 오히려 그것은 자연스럽게 발생했다. 될까요? 문법이 없는데 문법이 발생했대. 말이 돼? 안 되죠. 1번은 안 되고 계속 읽어보면은 그러나 이때 모호하게 정의된 규칙이 있대. 사용법에 대한 뭐에서? 영화적인 언어에 대해서. 그리고 영화의 통사론이라는 것, 즉 그것의 체계적인 배열은 순서를 정해주게 한대. 이러한 규칙에 대해서. 그리고 가리킨데 그것들 사이의 관계를. 그러니까 뭐라고 앞에서 영화는 문법이라는 건 없지만 영화적인 언어의 사용이라는 건 있대. 그리고 그 영화의 통사론도 마찬가지로 존재한대. 문법은 없지만 뭔가 애매하게 정의된 그런 규칙들은 있다라는 거고. 자, 다시 한 번 더. 영화는 어쨌든 영화적인 언어라는 게 있고 영화의 통사론이라는 게 있대. 오히려 그것은 자연스럽게 발달했대. 자, 말이 되나? 영화는 시네마틱의 언어가 있어. 오히려 그것은 자연스럽게 발달했어. 말이 되나? 말이 안 되죠. 마찬가지 2번도 안 된다. 뒤에 보시면 written and spoken이니까 문어랑 구어에서 기억하는 게 중요하대. 뭘 기억하냐면은 영화의 통사로는 그것의 사용의 결과래. 뭐의 결과가 아니라 그것의 결정 요인의 결과가 아니라. 다시 결정 요인 때문에 발생한 게 아니라 그것의 사용의 결과로서 영화의 통사가 나왔대. 사용의 결과로서 나왔다. 다시 말하면 자연스럽게 발달했다겠죠. 우리가 찾던 자연스럽게라는 소재가 나왔네. 마찬가지로 whether를 넣어봤어. 자, 영화의 신텍스는 자연스럽게 발달했다. 오히려 그것은 자연스럽게 발달했다. 마찬가지 말이 전혀 안 되죠. 그럼 3번도 지운다. 3번 뒤에 보시면 어떠한 것도 미리 정해진 건 없대. 영화의 통사론에 대해서. 다시 뭐라고? 어떠한 것도 미리 정해진 것이 없대. 미리 정해진 것 없다. 미리 정해진 것이 없다. 다시 말하면 뭐랑 똑같아? 아까 whether의 특징을 이용해서 앞에 무슨 내용이 나올까라고 유추했던 이것과 뭔가 결이 비슷하다. 인위적인 건 없어. 즉 미리 정해진 건 없어. 부자연스럽지 않아. 즉 미리 정해지지 않았어. 라는 말과 뭔가 결이 같다. 그래서 whether를 넣어보면은 영화의 신텍스는 미리 정해지지 않았어. 오히려 자연스럽게 발달했어. 자, 연결이 된다 안 된다? 연결이 굉장히 잘 된다. 그러니까 4번이 뭔가 들어갈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뒤에까지 읽어보면은 문어와 구어의 신텍스처럼 그 영화의 신텍스라는 거는 유기적인 발달이래. 일단 첫 번째, 유기적인 발달이라고 하는데 우리 올게닉이라는 거는 유기적인이란 말도 있지만 자연스러운이란 뜻도 있다. 즉 뭐하다고? 자연스럽다라는 소재가 연결이 됐다. 또 뒤에 보면은 영화의 신텍스라는 건 또 규범적이다라기보다는 기술적이래. 또 하나, 영화의 문법이라는 거는 상당히 수십 년을 거쳐서 변화했대. 자, 수십 년 전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수십 년이 지나면서 상당히 계속 변한다라는 거는 뭐 하는 거야? 현대 세대에 맞게 쓰이도록 바뀐다라는 거. 현대 세대에 맞도록 바뀐다라는 거는 지금도 뭐 할 수 있다는 거? workable 하다는 거. 혹은 useful 하다는 말이 되겠다. 그러니까 4번 문장에 딱 whether이 들어가기 앞에 좋은 말이 나왔고 이미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그 다음 4번 뒤에 뭔가 자연스럽다, workable하다, useful하다라는 소재가 연결되니까 어디에 넣으시면 되겠다? 4번에 넣으시면 되겠다. 다음 몇 번? 4번이 되겠고, 뒤에 마저 읽어보면은, 자, 어쨌든 문어나 구어처럼
영화는 자연스럽게 발달했고 상당히 시간이 변하면서 계속 변했다. 오히려 그것은 자연스럽게 변했다. 당연히 말이 안 되죠. 마찬가지 5번도 아니고 마지막 해석만 해보면 저 할리우드 그래머라는 그 영화의 신텍스라는 거는 지금은 되게 우습게 들릴 수도 있대. 그러나 30년대, 40년대, 50년대 초기 동안에는 그것은 정확한 방식의 모델이었대. 어떤 방식? 할리우드 영화가 구성되는 방식의 정확한 모델이었다. 어쨌든 답은 몇 번이 된다? 4번이 된다.